그래, 난 쭈바. 포기하지 않는 유튜버지. 슬램덩크 모바일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안녕하세요, 주간더바의 쭈바입니다. 이제 2021-22 시즌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무려 195명에 달하는 FA가 오프시즌 이적과 계약을 체결하며 30개 구단이 다음 시즌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가오는 2021-22 시즌 동부 컨퍼런스 15개 팀의 로스터를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보장 계약을 맺은 선수들은 일단 제외했고, 오프시즌 이루어진 계약 총정리와 핵심 계약과 완성된 로스터, 차기 시즌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키플레이어까지 알아보고, 영상 말미에는 주간드바 팀이 예상한 다음 시즌 순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의 포지션은 스포트랙닷컴을 참고했으며 핵심 계약과 선수 언급은 사견이라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지난 오프시즌을 통해 전력을 강화하긴 했지만 애틀랜타 호크스가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할 정도로 강하다는 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프시즌 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했던 건 누가 뭐래도 팀의 핵심 선수인 트레이 영, 존 콜린스와 연장 계약을 맺은 것이겠죠. 특히 영의 경우 큰 무대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5년 1억 7,2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약은 2022-23 시즌부터 적용되며 만약 영이 다음 시즌 올 NBA 팀에 선정된다면 5년 2억 700만 달러 규모로 전환됩니다. 핵심 자원인 둘과 안정적인 연장 계약을 체결한 후 롤플레이어들의 빈자리를 적절히 채워주는 영입을 이어갔는데요. 이로 인해 기존 전력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플레이오프 종료 후 감독 대행으로 있던 네이트 맥밀란 감독이 정식 감독직을 승인하며 거의 만점에 가까운 오프시즌을 보냈습니다. 팀은 로이드 피어스 감독 경질 후 맥밀란이 팀을 지휘한 38경기에서 27승 11패, 승률 71.1%를 기록했는데 이는 해당 구간 리그 전체 공동 3위에 달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맥밀란 감독이 이끄는 팀의 젊은 선수들은 무려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이란 무대를 경험하며 큰 성장을 했기에 다음 시즌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뭐래도 팀의 키플레이어는 트레이 영으로 드래프트 동기인 루카 돈치치에 비해 저평가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무대인 플레이오프에서 더 오랫동안 살아남으며 에스크 포인트 가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만큼 차기 시즌 팀의 성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팀의 주축 선수들을 드래프트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한 데니 에인지가 단장직에서 물러났고, 그 자리는 감독이었던 브래드 스티븐스가 맡았으며 큰 변화와 함께 오프시즌을 시작한 보스턴 셀틱스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캔버 워커 트레이드였습니다. 2019년 여름 카이리 어빙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영입된 워커는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결국 오클라호마 시티로 보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알 호포드가 복귀하게 되었으며 워커의 빈자리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데니스 슈레더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전 포인트 가드로 나설 거라는 마커스 스마트와의 연장 계약까지 착실하게 성사시키며 오프시즌을 보냈습니다. 워커를 제외한 주축 선수들은 모두 잔류한 가운데 로버트 윌리엄스에게 너무 큰 규모의 계약을 안긴 게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하는 첫 시즌인 만큼 당장 실망스러워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다음 시즌 보스턴의 키플레이어는 이미 검증이 끝난 리그 최고의 포워드이자 팀의 에이스 제이슨 테이텀 대신 마커스 스마트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메 우도카 감독의 탄탄한 수비 시스템의 핵심이 됨은 물론 주전 포인트 가드 역할까지 소화해야 하는 스마트가 보스턴의 차기 시즌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맡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오프시즌 전력이 가장 강력해진 팀을 뽑자면 바로 브루클린 네츠일 겁니다. 이미 케빈 듀란트, 제임스 하든, 카이리 어빙이라는 빅3를 보유한 가운데 이들을 보조하고도 남을 롤플레이어들의 영입을 이어갔고, 이로 인해 브루클린은 지난 시즌에 이어 대다수가 뽑는 동부 컨퍼런스 우승 후보 0순위에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간판 스타 케빈 듀란트와 4년 1억 9,8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맺으며 직전 플레이오프에서 무시무시한 활약을 선보인 에이스를 잡았습니다. 하든과 어빙과의 재계약도 빠른 시일 내에 마감할 거라고 선언한 만큼 해당 계약은 우승을 향한 첫 번째 계약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최종 로스터를 보면 그 네임밸류가 어마어마한데요. 이 정도의 이름값 있는 선수들을 보유한 팀은 브루클린과 서부의 LA 레이커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플레이오프를 통해 로테이션에서 제외되었던 디안드레 조던을 처분함은 물론 불규칙한 심장박동을 느껴 시즌 도중 은퇴를 선언했던 라마커스 알드리지가 복귀를 선언했고, 베테랑 폴 밀셋과 패티 밀스가 오는 등 우승하지 못하면 이상한 최적의 로스터를 구축했습니다. 단 차기 시즌 팀의 최대 변수가 될 선수는 아직 존재합니다. 바로 제가 선정한 팀의 키플레이어 카이리 어빙인데요. 하든과 듀란트는 직전 시즌에도 그랬듯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에서 각각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줄 겁니다.
관건은 그들의 옆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어빙이 현재 백신 접종 여부를 공개하지 않으며 벌써 관종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어빙이 얼마나 기행을 줄여 팀 분위기를 흐리지 않을지와 항상 따라다니는 부상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가 팀의 차기 시즌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샬럿 호네츠는 직전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충분히 보이며 동부의 다크호스로 뽑혀도 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임스 보레고 감독의 로테이션 운영과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더해져 굉장히 매력적인 팀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죠. 오프시즌을 통해 직전 시즌 커리어 첫 평균 20득점을 돌파하며 확실한 주 득점원으로 자리 잡은 테리 로지어를 4년 9,600만 달러 규모로 잡은 건 분명 희소식입니다. 7번째 시즌에 접어든 로지어는 이 클러치 경쟁력도 상당히 좋기에 차기 시즌도 매우 기대가 큽니다. 최종 로스터를 보자면 이 기존에 있던 핵심 선수들이 대부분 잔류한 가운데 드본테 그라함과 말릭 몽크라는 가드 포지션의 공백을 켈리 우브레 주니어로 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벤치 보렌들러 역할을 해줄 이시 스미스까지 합류한 만큼 다음 시즌도 패싱 게임을 기반으로 재밌는 농구를 보여줄 겁니다. 2016년 이후 6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릴 샬럿의 키플레이어는 단연 고든 헤이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팀의 차기 에이스가 될 라멜로 볼은 신인왕 수상을, 앞서 언급한 로지어는 계약을 통해 그들의 가치를 증명했지만 작년 오프시즌 4년 1억 2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은 헤이워드의 경우 다시 한번 부상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샬럿이 시즌 중반까지 플레이오프 상위 시드까지 노리며 좋은 출발을 하다가 급격하게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이 헤이워드의 부상이었다는 걸 봤을 때 이 선수가 건강을 유지하느냐가 이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시카고 불스는 구단 운영진이 바뀌면 얼마나 팀이 잘 돌아가는지 확실하게 증명해내며 속 시원한 오프시즌을 보냈습니다. 이미 데드라인을 통해 니콜라 부세비치를 영입하며 공격적인 영입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선포한 가운데 오프시즌 무려 론조볼과 더마드로잔, 알렉스 카루소를 데려왔습니다. 특히 론조볼 영입은 이 드로잔과 카루소에 비해 다소 모험이라고도 볼 수 있으면서도 몇 년 전부터 시카고의 타겟이었던 선수 영입이란 점에서 오프시즌 가장 핵심이 된 영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증의 관계였던 라우리 마카넨 정리를 포함해 선수단 변화가 많았던 시카고의 최종 로스터를 정리하자면 이런데요. 공격적인 영입을 통해 공격적인 라인업을 꾸리게 된 시카고는 현재 대다수가 2017년 이후 5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만큼 차기 시즌 보여줄 농구가 정말 기대됩니다. 모든 관건은 앞서 언급한 론조볼이 쥐고 있습니다. 분명 드로잔과 카루소 영입 역시 알짜배기 영입이고 여전히 팀의 에이스는 잭라빈이 맞지만 시카고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포인트 가드 부재에 목이 말라 있었다는 점, 그 이후로 5년차를 앞두고 아직 확실한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한 론조와 나름 오버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계약을 맺으면서까지 데려왔다는 점에서 이 선수의 활약 여부가 구단의 성공 여부와 직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는 르브론 제임스 시대 이후 꾸준히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며 리빌딩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여전히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기엔 부족한 오프시즌을 보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제론 알렌과의 5년 1억 달러 계약은 옥석 가리기를 끝내고 목표 달성을 향해 달려야 할 시점이 가까워졌다는 걸 증명하는 계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렌은 리그 최고의 수비형 센터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췄고 팀 역시 콜린 섹스턴과 다리우스 갈란드만큼 알렌을 팀의 핵심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계약이기도 했습니다. 토론토 코트 수비의 핵심이었던 레리 낸스 주니어의 이탈이 아쉽지만 구단은 리키 루비오를 영입하며 백업 포인트 가드는 물론 갈란드와 섹스턴의 멘토링 역할까지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전 시즌과 비해 큰 변화는 없는 로스터지만 가능성을 보인 아이작 오코로와 3순위 지명으로 팀에 합류한 에반 모블리까지 분명 젊고 변수를 만들 수 있는 라인업을 구축한 건 사실입니다. 관건은 앞서 언급한 다리우스 갈란드인데요. 섹스턴은 직전 시즌 공격에서의 폭발력을 보이며 자리를 잡아갔지만 여전히 포인트 가드로서의 가능성은 보이질 않았기에 결국 팀의 메인 볼핸들러 역할을 맡은 백코트 파트너 갈란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고무적인 소식은 갈란드는 데뷔 시즌에 비해 야투율이 무려 5%가 올랐고 3점은 4%, 평균 어시스트는 2.2개, 득점은 약 5점이 오를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보인 만큼 차기 시즌도 큰 발전을 보일지 기대됩니다. 직전 시즌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는 너무나도 펄펄한 블레이크 그리핀과 만능 제주꾼 브루스 브라운을 보며 브루클린 네츠를 저주했을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팀이었지만 그들은 이번 오프시즌
원대한 꿈을 꾸며 계획적인 계약을 이어갔습니다. 특정 선수 영입이 좋았다고 볼 수 없을 만큼 대부분의 계약을 2023년에 종료되게끔 마쳤는데요. 이는 앞으로 2년 동안 1순위 지명자인 케이드 커닝햄의 성장과 함께 유망주 옥석 가리기를 통해 어느 정도 로스터를 구축한 후 2023년에 변수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인데요. 분명 현재 선수단을 살펴보면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릴 정도로 위협적인 팀이라 보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량 발전상 후보 2위에 올랐던 제라미 그랜트와 신인왕 후보 4위에 오른 사딕 베이가 건재하고, 무엇보다 전미 최고의 유망주로 평가받던 커닝햄은 차기 시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팀의 계약 구조는 대부분 커닝햄이 3년차가 되는 해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 팀을 충분히 이끌 수 있는 핵심 선수로 성장하거나 그 반대이거나, 디트로이트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팀의 미래를 결정할 상황이기에 커닝햄의 첫 시즌 활약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오프시즌 댈러스 매버릭스의 창단 첫 우승을 이끈 릭 칼라일 감독을 다시 데려온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오프시즌을 통해 극적인 변화를 주기보단 기존 전력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짜배기 활약을 해주던 에런 헐리데이와 덕 맥더머스를 잃었지만 350만 달러를 받고 뛰며 10스틸 이상을 동반한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던 TJ 맥코넬과 4년 3,250만 달러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마 모든 팀에서 탐내던 선수였을 텐데 인디애나가 연 1,000만 달러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해자 계약을 맺었네요. 최근 신예 에드먼드 썸너가 아킬레스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TJ 워렌의 회복 역시 더딘 상태라고 합니다. 워렌은 왼발 피로 골절로 인해 직전 시즌 단 4경기를 소화했고 수술 후에 재활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저리 프론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안 좋은 상황인 만큼 워렌이 맡았던 팀의 주득점원 역할을 해줄 캐리스 르버트가 차기 시즌 팀의 키플레이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말콤 브록던과 도만타스 타보니스는 주득점원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아니기에 직전 시즌 인디애나 소속으로 35경기를 소화하며 평균 20점을 올린 르버트가 버블 워렌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활약을 해주느냐가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느냐를 좌우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2019-20 시즌 NBA 파이널 무대를 밟은 마이애미 히트는 지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밀워키 벅스의 완패를 당하며 시즌을 마쳤습니다.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윈나우 체제의 팬 라일리 사장은 오프시즌 굉장히 과감하고 공격적인 영입을 이어갔고, 그 결과 토론토 랩터스의 심장 카일 라우리를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라우리는 리그에서 가장 리더십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 선수로 이 불독 스타일의 그의 경기력은 열심히 뛰는 팀 문화와도 너무 잘 맞기에 오프시즌 팀의 가장 성공적인 영입이자 전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라우리 이외에도 밀워키 우승에 일조한 PJ 터커를 포함해 리그 최고의 캐치앤슈터가 되어가는 던컨 로빈슨의 잔류와 팀의 리더 지미 버틀러와의 재계약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이어갔고, 다수의 선수와 재계약을 맺는 데 성공한 마이애미는 충분히 동부 우승을 노릴 수 있는 로스터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부 상위권을 예상하고 있긴 하지만 과연 버틀러의 계약 규모가 적합하느냐는 계속 물음표가 붙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 시작되는 이 계약의 규모는 3년 1억 4,600만 달러입니다. 버틀러는 팀을 2020년 파이널로 이끌었음에도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는데요. 현재 팀 전력이 굉장히 강해져 파이널 진출도 노릴 수 있는 만큼 얼마나 에이스 역할을 해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밀워키 벅스는 그리스 괴인을 앞세워 직전 시즌 무려 50년 만에 구단 역대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 당시 한 번 더라는 각오를 보인 선수단과 마이크 부든홀저 감독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첫걸음인 오프시즌, 밀워키는 플레이오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PJ 터커를 잃었지만 롤플레이어 영입을 이어가며 기존 전력을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타나시스 아테토쿤보와의 재계약은 우승과 패널 MVP를 차지한 야니스 아테토쿤보에게 형의 잔류까지 안겨줬다는 점에서 2배의 행복을 안긴 셈이니 오프시즌 최고의 계약이 아니었나 싶네요. 최종 선수단을 살펴봐도 직전 시즌과 큰 변화가 없고 1년 만에 돌아온 조지 힐은 베테랑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며,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일명 슈팅가드 포화 상태의 희생양이 된 그레이슨 알렌은 부든홀저 감독의 시스템 하에 벤치에서 준수한 활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파이널 MVP 야니스가 큰 무대에서의 증명도 마친 가운데 5년 2억 2,800만 달러 규모의 슈퍼맥스 계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한 단계 강해진 동부팀들의 도전을 받아들여 어떤 활약을 할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기에 그를 차기 시즌 팀의 키플레이어로 선정했습니다. 늘 욕만 먹던 뉴욕 닉스는 직전 시즌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한 탐 티보드 감독의 다운템포와 끈적한 수비 시스템 아래 플레이오프 진출은 물론 무려 동부 컨퍼런스 상위 시드를 획득하며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가 기존 주요 선수들과의 재계약은 물론
기량발전상을 수상한 줄리어스 랜들과의 연장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시카고 불스만큼이나 포인트가드 영입에 목말랐던 뉴욕은 이번 FA 중 일명 3대 포인트가드와 모두 계약하지 않았지만 홈타운 보이인 켐바 워커를 데려오며 오프시즌 팀의 핵심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워커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로 합류한 이후 바이아웃을 통해 다시 뉴욕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팀의 니즈는 물론 떨어질 대로 떨어진 본인의 가치까지 다시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에반 포니에까지 합류한 팀의 로스터는 이런데요.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은 물론 이번에는 2라운드까지 노릴 수도 있는 한층 강해진 선수단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팀의 에이스이자 키플레이어 줄리어스 랜들의 활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랜들은 2020-21 시즌 기량발전상 수상과 함께 올 NBA 세컨드 팀에 선정되며 그의 가치를 충분히 증명했지만 플레이오프 들어 무려 29.8%의 야투율을 기록하며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죠. 에이스가 큰 무대에서의 부담감을 이겨내는 건 필수이기에 랜들이 멘탈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팀 성공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올랜도 매직의 직전 시즌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지긋지긋한 부상 악령을 이겨내지 못하고 백기를 들었다 입니다. 완전히 리빌딩 모드로 돌입했기에 오프시즌 영입에 있어 핵심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계약을 찾기가 너무 어렵네요. 그나마 뽑자면 2021 드래프트 8순위로 팀에 합류한 프렌치 바그너의 형 모 바그너가 팀과 재계약을 맺으며 형제가 한 팀에서 뛸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정도가 되겠네요. 로스터를 살펴보면 여전히 재능이 있는 젊은 선수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댈러스 매버릭스 소속으로 7년 동안 코치직을 맡았던 자말 모슬리가 신임 감독으로 온 만큼 리빌딩 단계를 거치며 젊은 선수들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시즌을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년차를 준비하는 콜 앤서니가 팀의 키플레이어가 될 전망인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명 마켈 펄츠와 조나단 아이작, 모 밤바, 마이클 카터 윌리엄스는 코트에 있을 때 꽤 매력적인 농구를 펼칠 수 있는 선수들이지만 코트에 있기가 힘든 인저리 프론들이라 이런 예측을 해봤습니다. 완전체 올랜도 매직의 경기가 보고 싶네요.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는 기존 전력을 유지하며 4년 1억 9,6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에 합의한 팀의 핵심 선수 조엘 엠비드 맞춤으로 팀을 강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빅맨 안드레 드러먼드 영입과 3점의 일가견이 있는 조진 이양 영입은 엠비드와 토바이어스 해리스의 출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영입이자 엠비드가 관리를 통해 플레이오프에서 체력 저하를 보이지 않기 위해 필요한 영입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부상 전까지 MVP 후보 1순위였던 엠비드의 연장 계약이 이번 오프시즌 어수선한 필라델피아가 맺은 최고의 계약이 되겠으며 직전 시즌과 크게 다를 게 없는 로스터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의 트레이드가 있죠. 바로 벤 시몬스인데요. 미디어 데이를 통해 엠비드는 대놓고 실망했다고 전한 상황입니다. 이 시몬스 트레이드를 통해 합류할 선수들로 인해 팀이 달라질 거라 그의 거취 문제가 필라델피아의 이번 시즌을 좌우할 수도 있기에 시몬스를 키플레이어로 선정했습니다. 만약 시몬스가 잔류를 선택하게 되더라도 이미 팀의 주축으로 평균 이상의 생산력을 뽑아내는 엠비드와 해리스와는 달리 시몬스는 여전히 보여줘야 할 게 많기에 뭐가 어떻게 되든 시몬스의 상황은 구단에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가장 큰 리스크를 안고 시즌을 치른 팀은 아마 토론토 랩터스일 겁니다. 선수단 전원이 연고지를 떠나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시즌을 치렀고 이는 부진했던 팀 성적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팀은 오프시즌 리더 카일 라우리와 작별했죠. 팀의 오프시즌 가장 큰 일이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아마 구단 역대 최고의 선수를 논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지 않을까 한 라우리인데요. 내년 2월 4일 친정팀을 찾을 라우리에게 아주 멋진 헌정 영상을 만들어 팬들과 함께 창단 첫 우승의 주역을 반겨줄 겁니다. 이로 인해 현재 선수들 중 2019년 우승을 함께한 주역들은 파스칼 시아캄, 프레드 벤블릿, 오지 아누노비, 크리스 부시에까지 단 4명이며 이 중에서도 시아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라우리의 존재로 굳이 1옵션과 리더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었다고도 밝혔던 만큼 라우리가 선수단 내에서 차지하고 있던 비중은 어마어마했고 이제는 이 역할을 시아캄이 맡아야 하는 만큼 1옵션으로의 한계를 보였던 시아캄의 활약이 토론토의 플레이오프 복귀를 좌우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8번 시드로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은 워싱턴 위저즈는 오프시즌 러셀 웨스트브룩 트레이드로 인해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죠. 농구팀에서 농구가 떠난 만큼 그 규모가 대단했고 이 거래로 인해 팀은 카일 쿠즈마, 몬트레즐 헤럴, 켄타비오스 칼드의 포프를 얻었으며 거래가 오각 트레이드로 확장되며 스펜서 디니디와 에런 헐리데이까지 영입했습니다. 즉 모든 영입이 웨스트브룩으로 인한 영입이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오프시즌 핵심 계약은 바로 웨스트브룩 트레이드였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3가드 시스템 등 한숨만 나오는 로테이션을 운영하던 스카프로스 감독 대신 구단 레전드 웨스 언셀드의 아들 웨스 언셀드 주니어가 신인 감독으로 합류했는데요. 그는 덴버 너게츠 코치 시절 수비 전술을 구축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로 워싱턴의 최대 약점인 수비 개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팀의 키를 쥐고 있는 선수는 스펜서 디니디가 될 것이며 에이스 브래들리 빌이 2시즌 연속 평균 30점 이상을 기록한 만큼 그의 백코트 파트너로 얼마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고, 장기 부상자였던 디니디가 얼마나 컨디션을 끌어올려 복귀할지도 중요할 겁니다. 지금까지 2021-22 시즌 동부 컨퍼런스 팀의 로스터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주간드바 팀 4명이 선정한 예상 순위는 이런데요. 전력이 강해진 만큼 선택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만장일치로 브루클린 네츠와 미러키 벅스의 양강 구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도 한번 공유해보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서부 컨퍼런스 로스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은 거들 뿐.